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올리고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매찰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 그중 여러분도 포함이겠죠? 이쯤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콘텐츠이고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란 과연 무엇일까요? 콘텐츠는 본래 문서나 연설 등의 내용이나 목차 또는 요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나 그러한 내용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콘텐츠는 각종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로 뉴스, 도서, 음악,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각종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콘텐츠의 개념 역시도 내 시간을 써서 소비하는 저작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미디어의 발달 등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면서 대부분의 개념들은 그 정의가 변화합니다. 위키피디아는 콘텐츠를 영화, 음악, 연극, 문학,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다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이나 그림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창조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것 중 교양이나 오락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콘텐츠라고 하기도 하고 컨텐츠라고도 하죠. 또는 콘텐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콘텐트는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란 용어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영문으로는 콘텐트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표현 방식입니다. 이 당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서병문 원장은 2004년 5월에 열린 과학과 영상예술의 창조적 융합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했고 그 예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악 공연,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방송 등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야말로 국가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진흥의 총괄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어떤 기관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0년에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문화산업지원센터가 확대 발전한 것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진흥 업무를 총괄 수행하도록 만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탁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은 장르별로 매우 다양하고 매년 콘텐츠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해서 많은 기업과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문화와 창의를 기반으로 예술, 미디어,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이전까지는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었는데 다시 말해 영화는 영화관을 통해 음악이나 게임은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디어 속에 들어있던 콘텐츠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미디어 밖으로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디어,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공적인 책임을 요구하며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야였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는 개인화되고 누구나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개인 미디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에 따라 예전에는 미디어의 중요성이 컸던 반면 이제 다양한 채널의 증가로 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 차원에서도 한 번 만들면 여러 차례 재활용하고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는 이 황금알을 낳는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함께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가
더욱 굳건히 입증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확산 차원에서도 1인 미디어가 우리 생활의 주류 미디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그동안 기존 대형 미디어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통념이 사라지고 누구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인 미디어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 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서비스된 미니 홈피나 블로그 등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등의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콘텐츠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따졌을 때 텍스트나 오디오보다 아무래도 대세는 동영상 콘텐츠이긴 합니다. 1인 미디어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유통하는 일까지를 모두 한 개인이 총괄하는 방식입니다. 즉, 개인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혹은 생산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죠. 1인 미디어 창작자인 크리에이터들은 초기에는 주로 사용자들과 함께 게임이나 스포츠를 보면서 해설이나 멘트를 더해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먹방, 강의, 뷰티, 개그, 개인의 일상인 브이로그 등 조금 더 친근하고 편안한 소재로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특화해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어 개인의 브랜드 가치로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곧 소비자가 되면서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의 고수익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얘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개인화된 미디어 소비 이용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영향력 있는 셀러브리티입니다. 그러나 수익과 관련한 비즈니스적 측면이 강조될수록 광고와 연계한 콘텐츠의 왜곡 가능성은 커지고 있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전성기를 맞이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각자의 적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을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발현시켜 좋은 콘텐츠를 선보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다룰 콘텐츠 비즈니스와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는 커뮤니케이션 생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콘텐츠의 기능은 콘텐츠의 내용을 알리고 공감을 유도하며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특정 분야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수요와 원천 자료 공급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한편 커뮤니티의 생성은 유저 유입과 아울러 콘텐츠가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콘텐츠는 커뮤니티와의 상호 보완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활성화된 커뮤니티와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닌 콘텐츠는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는 이 비즈니스 활동의 근간을 이룹니다. 즉, 콘텐츠는 마케팅 활동, 정보 구축, 디자인, 기획,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기술 등의 기업 활동 전반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콘텐츠란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좋은 콘텐츠는 누구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저널리즘의 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콘텐츠 말이죠. 콘텐츠의 인기만을 고려하여 자극적인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 이용자의 피드백에도 집중합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내 콘텐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강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구글의 존 뮬러는 구글은 콘텐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색인을 생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모든 웹페이지를 색인에 저장하는데 이때 색인 항목에는 페이지의 내용과 위치를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를 명시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그가 말하는 콘텐츠는 유용하고 고유하며
매력적이거나 고품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한 양질의 콘텐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가 가능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